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세상의 언론과 미디어는 절대로 사람답게 살라고 가르쳐주지 않죠. 오로지 돈 쓰게 하는 노예를 추구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는 언론과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병들었다 생각을 해요. 사람을 망치게 만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뭐 인터넷 기사 같은 거 뭐 신문사에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시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사는데 그렇게 도움이 될까? 오히려 안 보고 사는 게 도움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가려보거나.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건 아니면 이제 네이버에 언론사 뉴스 같은 거 볼 거 아니에요. 그게 도움 됩니까? 사실 머리만 아프지 크게 도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언론사도 예전 같지 않은 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저널리즘이 굉장히 안 좋아요. 편향적이기도 하고 밸런스가 안 맞고 정확하지도 않아요. 이제 자꾸 뭔가 자극적이고 좀 논쟁거리 있죠. 이슈거리 같은 것만 자꾸 기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실 거야. 네이버 뉴스에 나오는 인터넷 기사 보면 머리가 아파요. 보고 나면 뭔가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스트레스 받습니다. 열받아요. 왜냐, 인터넷 기사 보면 열받게 하는 것도 많거든. 사람의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아요. 일부러 그런 기사 만들어요. 뭔가 우리가 살아가면 도움되는 것들, 생활에 접목하면 좋은 것들은 없고 뭔가 좀 극단적인 사례 같은 거 있죠. 보고 나면 열받는 것들, 보고 나면 좀 눈살이 찌푸리는 것들, 그런 것들만 좀 집약해서 나온다는 생각 안 듭니까?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돈이 되거든요. 한국 사람들 감정적이잖아. 그런 거 보면 또 열받는단 말이야. 그런 게 또 조회수가 잘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론사 미디어는요, 조회수를 먹고 삽니다. 조회수. 대중의 관심 먹고 살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워낙에 감정적인 멘탈이 안 좋다 보니까 감정을 자극하면 한국 사람들 몰린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슈거리만 모아서 보여줘요. 근데 이런 이슈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냐는 거죠. 도움 안 됩니다, 근데. 그리고 요즘에 보면 잘못된 정보 같은 것도 많이 알려줍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거. 저는 2020년, 2021년 사람들이 영끌 B2에 많이 몰렸을 때 그 사람들이 많이 자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언론사에서 많이 부추겼기 때문에, 언론사나 미디어에서 자꾸 하라고 부추겼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영끌 B2에 미쳐 있을 때 매일같이 인터넷 뉴스 같은 거 많이 봤습니다. 네. 많이 보고 거기에 자극받아서 많이 했어요. 특히 언론사에서 그런 거 많았습니다. 뭐 직장인 A씨는 요즘에 한숨을 쉬고 있다. 왜냐하면 직장 상사 B씨가 아파트를 영끌에 샀는데 며칠 새에 매도가 올랐기 때문에. 그 얘기 들으니까 나도 힘이 빠진다. 그래서 무리해서 아파트 살까 고민 중이다. 이런 류 약간 좀 스토리텔링 방식의 기사들 보셨지 않습니까? 봤을 텐데. 한창 영끌 붐이 났을 때 그런 거 많았거든요. 약간 사람들한테 좀 약간 영끌을 이렇게 좀 하라고 유도하는 것들 있죠. 너 왜 가만히 있어? 또 가만히 있다가 그냥 벼락거지 된다니까? 야, 항상 남 좋은 일 시키고 살 거야? 너도 집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유도한 사람도 많았어. 근데 여기 많이 넘어가서 사람들이. B2 같은 것도 그런 거야. 야, 뭐 하고 있어? 야, 남들 다 투자해 돈 버는데 뭐 하고 있냐고. 야, 너 이러고 살 거야? 야, 남들 투자해가지고 몇억씩 땡기는데 너는 언제까지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아 살 거냐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야, 너도 지금 투자해. 야, 돈 없으면 대출받아 하면 돼. 다 그렇게 하니까. 어? 남들 다 하는 레버리지 너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식 이제 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기사가 많았어요. 대놓고는 아니지만 은근슬쩍. 이런데 많이 넘어갔지. 그러면서 많은 이제 영끌 좀 거지들 그리고 B2 거지들 많이 양산했죠. 그때 막 웃긴 게 정상적으로 돈 모으고 사는 분들은 벼락거지라고 매도했습니다. 벼락거지. 졸지에 거지가 됐다고. 근데 요즘에 그런 말 안 쓰죠. 참 이 벼락거지 말 누가 만든 거야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웃기네. 그래서 지금 언론과 미디어는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사상 아니면 이제 억측 같은 것들을 주의시키는 곳이에요.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여자분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어. 네.
여자분들을 좀 문외한으로 만듭니다.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현실을 알지 못하도록 바보로 만들어. 왜냐하면 지금 미디어서 프로그램에서는 진실이 없어요. 네. 팩트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여자분들이 와 하면 보고 있죠. 계속 자기를 이용당하는지 모르고. 미디어는 진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언론도 진실을 알려주지 않아요. 오히려 언론과 미디어는 대중들이 정신 차리고 메탄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메탄전 안 해야 자기 돈을 벌거든요. 특히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정신 차리는 거 원하지 않아요. 정신을 차리면 돈을 안 쓰거든요. 미디어를 안 보고 쇼핑을 안 하거든. 안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도 많이 보여주면서 여자분들 좀 멍청하게 만드는 거야. 돈을 쓰게끔. 사치 부리게끔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언론과 미디어는 어떻게 보면 지금 보통 사람을 어떻게든 건강하게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병들게 만드는 거야. 병들게. 그래서 본인들이 이런 언론 미디어에 자극을 많이 받는다 싶으면 안 보는 게 좋아요. 본인들이 이런데 이제 감정적 끌리는 사람이라 싶으면 좀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저는 피자 배달 안 시키고 꼭 매장 가서 20% 할인받아서 포장으로 사와요. 그런데 매장에서 보면 다 배달입니다. 빚내기 좋은 사회를 만든 것이 자본주의의 큰 그림이겠죠. 저절에게 좋으려면 전두엽 발달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힘들지요. 평생 운동하기, 평생 소식하기, 평생 독서하기, 이 세 가지 지키며 살면 되는데 이게 다 조기교육의 습관 부분이나 실천하기 힘들어요. 중학생들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검소해요. 공부를 성실하게 하는 것이 자기 조절은요. 사실 그런 거야. 뭐냐, 자꾸 사람들이 편리함에 익숙해지거든. 편리함에 편한 거 집착을 해. 조금만 불편해도 못 견디고, 조금만 오래 걸어도 못 견디고, 조금 멀리 있어도 못 견뎌요. 특히 어린 친구들이 인프라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그 인프라의 의존도가 높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인프라는 돈입니다. 돈. 근데 젊은 사람도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자신의 인프라를 누리기 위해서 인프라에 들어가는 비용을 많이 감수하고 있어요. 이 배달도 마찬가지죠. 이 배달도 많이 먹다 보면 누적되는 돈이 상당하단 말이야. 배달은 좋죠. 맛있고 내가 음식을 만들어 볼 필요도 없고 뒤처리도 깔끔하고 얼마나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이 배달 음식 많이 먹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고 게을러져요. 일단 배달 음식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맛있게 만들려면 절대 건강하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피자, 그리고 이제 치킨, 하다못해 찌개 같은 것도 배달로 나오면 굉장히 자극적으로 만듭니다. 설탕을 들이붓거든요. MSG. 그럼 왜 그런 배달 음식에 MSG가 들어가냐면 자극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먹어요. 자극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시켜 먹거든요. 그러니까 배달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한 번 시켜 먹으면 또 시켜 먹게 만들어야 돼. 보통 자극적 음식은 한 번 먹으면 머릿속에 딱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럼 시간 지나면 또 생각이 나. 배고프면 먹고 싶거든요. 그럼 또 시켜 먹어. 근데 문제는 배달 음식이 다 고칼로리고 영양은 개나 줘버려져. 그러다 보니까 배달 음식 많이 먹으면 살찌고 소화 안 되고 몸이 아파오죠. 그리고 돈은 돈대로 들죠. 저는 배달 음식을 잘 안 먹습니다. 배달 음식 돈이 없어가지고 안 먹는 게 아니라 있는데 저는 배달 음식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귀찮아도 그냥 집에서 먹어야 돼요. 나이 먹어서도 좀 집밥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요즘에 보면 스마트폰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 뭐 스마트폰 편리하니까 좋은 건 맞는데 너무 의존하면 안 돼. 너무 많이.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좀 우리가 돈을 모으려면 인프라를 누리고 살면 안 돼요. 다 누리고 살면 안 돼요. 물론 아예 안 누리고 살 수는 없겠지만 필요한 인프라만 누리고 나머지는 덜 누려야 됩니다. 네. 모든 인프라가 다 돈이에요. 돈. 아예 안 쓰고 살 수는 없죠. 당연히. 어느 정도 누리고 살아야지. 근데
너무 다 누리고 살려는 것 같아요. 이제 보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려고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없는 젊은 사람들은 더 없어져. 돈을 못 모아 이게. 돈을 못 모읍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통장 잔고 보면 형편없습니다. 특히 자취하시는 분들 형편없어요. 말이 좋아 살고 있지 돈이 모이지가 않아. 뭐 젊었을 때 그렇게 사는데 나이 먹어서 돈이 모이지가 않으면 얼마나 슬플까요? 이게 그런 거에 뭐냐면 자꾸 젊은 사람들한테 돈을 못 모으게 유도한다니까. 생각해요. 돈을 모으려면 안 써야 돼. 안 해야 되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자꾸 인프라 유혹에 빠져들어서 돈을 쓰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물론 배달 음식 아예 안 먹고 살 수는 없지. 한 번씩 먹어야 되는데 이게 주식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주식이 되신 분들이 많아. 매일 시켜 먹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배달 음식은 집에 뭐 경사가 있다거나 생일 아니고서는 안 먹었어요.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보통 어머니가 어떤 얘기했냐. 배달 음식 몸에 나쁘기 때문에 자주 먹으면 안 좋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월급 타면 치킨 사오고 막 그랬단 말이야. 평소엔 치킨 안 먹었단 말이에요. 치킨이 나름 고급 음식이었어, 여러분. 근데 요즘 보면 젊은 사람들 혼자 사는데 월급 많지도 않은데 뭐 일주일에 두세 번 시켜 먹잖아. 옛날보다 치킨 가격 더 올랐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엄마한테 엄마 나 짜장면 먹고 싶어 하면 혼났습니다. 야 멀쩡한 밥 놔두고 왜 짜장면 시켜 먹으래. 야 그 밖에 파는 음식 얼마나 몸에 안 좋은데 집에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쓸데없는 소지 말고 하고 어? 밥이나 먹어 하면서 엄마한테 꾸중 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기억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그런 이제 배달 음식 같은 거 너무 쉽게 먹어요. 자주 먹어. 그러다 보니까 돈 들어 나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돈을 모으려면 재정이 좋아야 되고 어느 정도 소비를 컨트롤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편리함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편리한 거 좋다는 거 누가 몰라. 근데 편리함에 익숙해지면 사람이 게을러지고 거기에 의존하게 돼. 계속 의존할수록 사람은 발전하는 게 아니라 퇴화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안 해. 배달 음식 자주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 사람이 요리를 안 하고 장을 보지는 않아요.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인터넷 쇼핑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사회 많이 단절이 돼.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돈을 쓰되 현명하게 쓰라는 거죠. 너무 내가 귀찮아서 편하게 살고 싶어서 게을러서 자꾸 그런 짜잘한 것들에 돈을 쓰면 돈은 돈대로 안 보이고 몸은 몸대로 안 좋아지고 갈수록 피폐해지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